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제 11강 사주 세우기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동안에 약 3주간에 걸쳐가지고 어행의 기본 원리, 상충, 상각 원리, 합충 등등 이렇게 기초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은 실제 사주를 한번 세우는 것을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흑판을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주 세우기 사례를 이렇게 드는데 남자 1960년 5월 25일 저녁 8시에 출생한 분부터 먼저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주를 세우는 것을 공부를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만세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세력은 그야말로 원력을 말하는데 음력과 양력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놔놓고 그 만세력에 여러 가지 그 일진의 육식갑장을 다 이렇게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 만세력이라는 것을 책을 잘 봅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가벌당이고요. 녹평 김상년 님이 지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1986년부터 2050년까지 약 165년간에 걸친 그런 원력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맨 먼저 보는 것이 사주라는 것은 8개의 기둥을 말합니다. 연, 월, 일시. 그래서 연을 보고 우리는 연주라고 하고, 월을 보고 월주, 그 다음에 일을 일주, 시를 시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천간, 밑에 있는 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간, 밑에는 연지라고 하고, 이건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960년생은 이 만세력에 1960년을 펴보십시오. 펴보시면 맨 위에 서기 1960년이 나오고 경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경자는 글자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경자. 그래서 저 연이 연간이 경이요 연지가 경자입니다. 자, 그래서 경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이 정해서 1960년이 말하자면 경자입니다. 경자, 경자년. 자, 5월달은 보면 음력으로 이렇게 해서 5월달인데 다시 이제 음력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월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1월부터 12월까지 시작하는 것이 절기 기준인데 맨 먼저 1월달은 입춘일로부터 시작합니다. 2월은 경칩이요, 3월은 청명, 4월은 다시 여름이 시작하는 입하, 5월은 망종, 그 다음에 6월은 소서, 7월은 입추, 다시 이제 겨울이 가을이 시작한다고 입추라 가을 추자 입추, 그 다음에 8월 백로, 9월은 한로, 그 다음에 10월은 입동, 그 다음에 11월은 대설, 12월은 소한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춘부터 이 소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1월달은 입춘부터 시작, 입춘에서부터 경칩 전일까지 말하겠죠. 2월달은 경칩에서 청명 전일까지 이렇게 입춘일로부터 그 다음 그 절기로부터 그 다음 절기 전일까지를 그 달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5월달이기 때문에 5월은 망종일로부터 소서 전일까지를 음력 5월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5월은 5자로 됐습니다. 5월. 이게 1월달 인이죠. 인묘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달씩 끊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면 여름이 4, 5, 미로 시작되죠. 입하가 4월, 5월, 6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음력을 이렇게 음력 5월달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자, 컴퓨터 만스렉에 맨 위에 있는 것이 양력이고 5월달은 그 밑에 있는데 5월달은 5자가 되어 있는 거 5월달을 말합니다. 그래서 5월달은 쭉 이렇게 월근을 이렇게 찾아보면 맨 마지막에 그 양력 6월달 밑에 이모라고 보입니다. 그 이모 5 그것이 바로 5월에 해당되고 그걸 월근이라고 합니다. 월근. 이것을 월근이 위에다가 임오를 붙이면 그것을 월근이라 합니다. 그래서 왜 임오가 되느냐? 그것은 다음에 시간을 배정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공부는 여기서 월근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5월달은 이미 이제 도대체 간지가 뭐냐고 보니까 만세력에 보시면은 망종부터 5를 했습니다. 망종이 언제냐 하면 음력으로 5월 13일 보십시오. 음력으로 5월 13일이고 양력으로는 6월 6일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6월 6일 날 해당되고 쭉 위로 올라가 보시면 그 맨 위에 양력 6월 그 밑에 음력 임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월절명은 망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명 망종 바로 밑에 6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양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력 6월 6일 밑에 바로 밑에 01시 49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망종이 시작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01시 49분 새벽이 말합니다. 01시 49분부터 망종이 시작되어서 언제까지 망종 즉 5월달이 되느냐 하면 소서 전일이니까 소서는 그 다음에 양력 7월달 밑으로 쭉 보십시오. 보면 양력 7월 7일 날이 그 음력으로는 6월 14일이 해당됩니다. 그 6월 14일이 바로 이제 소서가 시작돼 6월달 시작되니 그 전일까지가 5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주는 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는 망종부터 소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25일은. 그래서 25일을 쭉 만세에서부터 보시면 음력으로 이렇게 써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리 쓴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랑이 있어요. 이 이자입니다. 25일 바로 옆에 보면 정축이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정축일은 일진이 정축이고 그래서 일진이 정축일이고 그 위로 월근은 그 위로 쭉 위에 보면 맨 위에 6을 소해가지고 보면 그 이모라는 글자 보이죠? 이모. 그래서 월근은 바로 이모가 됩니다. 월근은 이모고 일진은 정축입니다. 정축. 아셨죠? 그리고는 이제 시가 이제 문제다. 시가. 시는 이 사람 태어난 시간은 저녁 8시에 태어났다 했습니다. 저녁 8시. 그래서 이제 먼저 월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월근 공부를 했고 이번 시를 공부를 하는데 이 시가 동경, 도쿄, 일본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표준시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사이는 대개 한 30분 정도의 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30분 더 하면은 대개 우리나라의 그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물론 태어난 것이 부산에서 태어난 경우하고 목포에서 태어난 거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세하게 다 따지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 대개 시간을 자시라고 하면 이 시간은 이 시간을 하루 24시간을 일단 12등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통은 12시간 낮 12시간, 오후 12시간 해서 총 24시간을 말하는데 음력으로 볼 때는 이제 완전하게 12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2시간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2시간이 1시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자시부터 시작합니다. 자시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해서 자시로부터 시작하는데 자시가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11시, 저녁 11시 그날 당일날 그 전일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가 자시에 해당합니다. 축시는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요. 인신은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직전까지. 또 5시 묘시는 5시 30분에서 7시 엄밀히 따르면 29분까지 되겠죠. 또 진신은 7시 30분에서 9시 29분까지. 그 다음에 사시는 9시 30분에서 11시 29분까지. 오시는 11시 30분에서 오후입니다. 오후 1시 29분까지. 미시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29분까지. 신시는 3시 30분부터 해서 3시 30분에서 5시 29분까지. 유시 5시 30분에서 7시 29분까지. 술시는 7시 30분에서 9시 29분까지. 해시는 마지막 해시는 9시 30분에서 11시 29분까지. 그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쭉 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난 것이 저녁 8시라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29분 사이에 이렇게 술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먼저 술시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먼저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간을 적어야 되는데 이 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하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내면 씹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책을 보면서 바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가 두 가지 교재를 가지고 계실 텐데 옛날 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5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권 54페이지 보면 술시가 오후 19시부터 21시고 술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이를 보시면 55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날짜가 정일이 있습니다. 정일. 그래서 55페이지 보면 맨 시지에 시간이 있고 시간지 빨리 찾는 법이 나와 있죠. 거기서 보면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기래. 그때 보면 책에 혹시 보면 이민이라고 나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오타가 났으면서 정임입니다. 정임.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기. 이것은 뭐냐면 청간에 나와 있는 청간 글자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갑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씨가 11시 30분부터 오전 1시 30분 태어나면 그때 자씨에 태어났는데 그것을 시주를 세우면 갑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이 사람처럼 정일에 태어났으면 정은 보면 갑기, 을경, 병신, 정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과 임일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 정입니다. 정과 요 기준으로 해서 정에 태어난 사람은 시간이 자씨에 태어나면 경자가 됩니다. 경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술시에 태어났으니까 술시는 쭉 밑에 보면 맨 밑에 술 아래 있죠. 거기서 이렇게 시지로부터 쭉 술시에서 이분의 일로 돼 있는 정임그 밑으로 상단을 이렇게 크로스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경술이라고 나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네, 경이 해당합니다. 경. 그래서 경술에 해당합니다. 자, 선생님이 너무 빨리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해 봅니다. 자, 경술을 다시 못 찾으신 분들은 다시 봅니다. 책 55페이지 보면 이 정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일간은 어디 나오냐면 그 시간하고 옆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시 시간으로 이렇게 자축 임묘진사 소래로 됩니다. 자축 임묘진사 소래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일간이 맨 처음에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게다. 여기 정임입니다. 정과 임에 해당되는 두 자씩 묶어놨습니다. 자, 갑일에 태어난 사람, 기일에 태어난 사람은 자씨가 갑자가 되고 을경에 태어난 사람은
병자가 되고 병신에 태어난 사람, 병일주와 신일주 태어난 사람은 무자가 되고 정일주와 임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경자가 되고 무일주와 계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 사례는 술시에 태어나기 때문에 정임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술이 됩니다. 경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가 경자년 이모월 정축일 격술시 이렇게 해당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이제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분은 1976년 2월 17일입니다. 자, 1976년을 우리 만세력을 한번 볼까요? 자, 1976년 패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만세력에 매두에 보면 병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진. 자, 이번에 2월달이죠. 2월달은 보세요. 2월달은 경칩에서 청명일까지 말합니다. 음력 2월에 청명 전일까지. 그러면 그것이 묘월이거든요. 묘월. 그렇죠. 2월은 묘월입니다. 묘월이니까 일단 2월 17일이니까 만세를 한번 쫙 펴봅니다. 자, 만세를 펴보면 그 위에 보면 월근의 묘가 보일 거다. 묘. 신묘가 보이죠. 네, 그래서 월근에 보면 신묘. 신묘로부터 쭉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2월 시작되는 임자일이 나오고, 근데 2월 1일부터 쭉 음력 2월 1일부터 쭉 써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2월 17일이 음력 2월 17일이 나오죠. 그것이 이거 양력하고 똑같이 가네요. 양력으로는 3월 17일. 음력으로는 2월 17일이네요. 똑같이 가네요. 양력은 똑같이 가네요. 음력 2월 17일, 양력으로는 3월 17일 날입니다. 그날이 무진이라고 하죠. 무진. 일지는 무진입니다. 일지는 다시 보겠습니다. 1976년 2월 달에 2월 17일 봅니다. 2월 17일. 2월 17일. 2월 17일 보면은 2월 17일이 무진. 일진부터 먼저 써도 됩니다. 무진인데 그것이 그 2월 17일 그 위로 쭉 다시 이렇게 그 올라가 보셔요. 올라가 보시면 맨 위에 지금 이게 그 위에 2월 달에 보면 병진이라는 게 보입니까? 즉 3월 5일이고 양력으로 3월 5일이고 음력으로는 2월 5일이죠. 예, 그 병진이 바로 경칩입니다. 그래서 경칩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청명까지가 청명은 양력으로 4월 5일 식물이네요. 4월 5일 음력으로는 3월 6일입니다. 그 전일까지 그 청명일 전일까지가 묘일입니다. 그래서 신묘가 되네요. 신묘. 네, 신묘. 네, 신묘입니다. 그래서 신묘 이분은 1976년 2월 17일 2월에 17일에 태어나신 분은 신묘월 신묘 묘월입니다. 묘월 월근이 그 위에 묘월 신묘를 적히죠. 안색에 신묘월 무진일 이분도 물론 음력으로 따집니다. 음력으로 무진일 다음 시에 태어난 시간이 새벽 0시 55분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은 자시잖아요. 자시. 자, 자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때 책을 잠깐 보시면 55페이지 보시면 이 사람은
무일에 태어났죠. 무일. 네, 무일 태어났습니다. 무일은 맨 처음에 보면 그 시간 빨리 찾는 법 있죠. 그 위에 보면 갑기, 을경, 병신, 정이, 무게, 무게가 맨 마지막에 무가 나옵니다. 그 무에서 첫 시간이 자시니까 맨 처음에는 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임자. 그래서 임자.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병진년, 신묘월, 무진일, 그 다음에 임자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세워놓은 것을 보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제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시간하고 이 간을 잘 봐야 됩니다. 뭐 물론 월도 보면 이렇게 월도 월지와 간을 이렇게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월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월은 월근을 중심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춘 전에 태어났어요. 이 경우에 1960년 입춘일이 보면 어디 나오냐면 입춘일이 60년생의 입춘일은 양력으로 2월 5일입니다. 양력으로 입춘일이 2월 5일. 음력으로는 정월 초아울의 날입니다. 초아울의 날. 1월 9일 날. 1월 9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보시면은 입춘이 만약에 되기 전에 태어났을 경우가 있어요. 이미 음력으로 1월달 시작됐는데 음력 1월 1일이 음력은 벌써 1월 4일날 태어났다 합시다. 이 사람이 1960년 1월 4일날 태어났으면 아직 1월 9일이 입춘이기 때문에 이 입춘이 1월 9일이 입춘이. 그러니까 입춘일로부터 경치까지가 인월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까지 1월 4일이니까 입춘 전에 태어났습니다. 입춘 전에 태어나면 어떻게 월근을 실을 것이냐. 바로 그 전달을 봅니다. 그 전달에 그 위에 있는 만색을 찾아보면 정축이 되죠. 정축. 그래서 정축월에 태어난 걸로 됩니다. 그러면 해는 어떻게 보냐. 해도 경자가 아니고 전의 해인 기해연으로 봅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입춘일로부터 새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새해가 되기 전에는 축월이고 그 전에는 기축년이 됩니다. 기축열이 됩니다. 12월 달이니까 축은 12월이죠. 12월이고 해는 이 해가 1960년 경자이기 때문에 자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해가 됩니다. 해년, 기해년. 그래서 아직 1월 4일 날 태어난 1960년 1월 4일 날 태어나신 분은 아직도 입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자생이 아니다 입니다. 자,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경자생이 아니면 그건 뭐냐? 기해생. 그 전년에 기해생 정축월 1월 4일은 뭐냐면 간지를 보시면 1월 4일은요. 이게 양력 1월 4일이죠. 양력 음력 참 음력으로 1월 4일을 보면 음력으로 1960년 음력 1월 4일 보십시오. 네, 1월 4일 보면 양력으로는 1월 30일 양력으로 1월 30일 음력으로는 1월 4일이고 그 일진에 보면은 무호로 나옵니다. 무호. 그래서 1960년 1월 4일 태어나신 분은 기해 아직까지 기해입니다. 기해는 정축월 무호일입니다. 무호일. 아직까지 경자가 아닙니다. 경자일이 되려면
60년 1960년 경자일로 되려고 하면 일단 입춘이 지나야 됩니다. 음력으로 1월 9일 입춘일이 지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강의를 갖다가 좀 마치고 잠시 쉬다가 다시 두 개의 사례를 더 풀어보고 사주시험기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잠시 후에 두 개의 사례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